플라스틱 제가 에폭시 제품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기를 넣어가지고 갈변 구조를 없애고 여러 개 코팅 구조로 또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다 뭐 그 반짝이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셀로판 재라든지 빛을 이렇게 자연빛이나 인공빛을 받아들여 환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거를 이제 그 플라스틱에다가 붙여가지고 플라스틱 판 사이에 에폭시를 조금만 넣어가지고 에폭시가 무겁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그걸 타일로 만들거나 벽체로 만들거나 식탁으로 만들 수 있거나 PVC 투명 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투명 매트도 그 약간 코팅 구조를 가져가 주든지 자체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가지고 김치 국물이 들어가면 버리잖아요. 그것도 역시 약간 아, 어쨌든 그것도 이렇게 PVC 어떤 PVC 제품에다가도 PVC 투명 매트에다가도 이렇게 에폭시 제품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김치 국물이 안 되게 코팅 구조를 들어가주면 코팅이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푹신한 거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약간 투명 플라스틱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에폭시 넣고 식탁판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럼 에폭시가 무겁기 때문에 못하는데 단점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가공을 해서 딱 붙여놓으면 접합을 시켜놓으면 그걸로 이제 각종 가공이 다는 가구가 일단 되고요. 모든 형태의 가구가 다 됩니다. 그거 에폭시 제품으로. 그다음에 가구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형태 의자 같은데 뭐 그다음에 소파도 되고 침대도 다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접합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에폭시 제품을 단점이 무겁다는 건데 투명 플라스틱 사이에 넣어주면 이게 괜찮다라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이제 플라스틱 창문, 유리 창문도 가능하다. 플라스틱 사이에 에폭시를 넣어서 이렇게 플라스틱 창을 만들거나 에폭시를 넣어갖고 하거나 방문 같은 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이에 넣어가지고 에폭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에다가 실제 원목을 잘라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원목 패널로 사용하고 그것을 타일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벽체로 만들어주나 그것을 방문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다 해서 플라스틱에다가 현무암 가루 현마암이라든지 가루 같은 거, 금색 다양색 염색거나 마사토라든지 이런 가루 같은 것, 기타의 모든 싼 돌가루 버리는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그것을 접합제를 이용해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준다는 거죠. 플라스틱과 판 사이에 넣어줘가지고 그걸로 타일과 벽체 또는 바닥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은 뭐 돌이 접합이 좀 원래는 접합제를 써갖고 하면 잘 부서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천연돌에다가도 이렇게 마사토가 됐든 뭐 이렇게 현무암이든 천연돌에다가 아예 입자 구조로 가져가주면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버려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 안에 넣어주어가지고 이제 타일, 벽체 그것도 또는 식탁 소재 이런데 가구 소재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책장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건축 내부 판넬로도 괜찮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유리창 자체 플라스틱 판 자체에도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가지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줘서 햇빛에 의해서 뒤틀어지는 일이 없게끔 만들기만 하면 건축 내부 판넬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무암 가루를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경량 벽돌이나 벽체로 이렇게 만드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가루하고 모래를 염색을 해서 금색 다양한 색 거기다가 되게 뭐 마사토뿐만 아니라 모든 돌을 가루나 입자 구조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컬러풀한 이렇게 벽돌이나 벽체 건물 소재로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컬러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제 보도블록 같은데 벽돌 소재 만들 때도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벽돌이 나오거나 또는 붉은 벽돌 같은 단단한 소재 있잖아요. 벽돌 붉은 벽돌은 아니더라도 단단한 소재의 벽돌을 약간 이렇게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그걸 자갈 구조처럼 만들어 갖고, 자갈이나 좀 작은 입자 금색은서 다양한 염색에서 보도 블록이나 시멘트 블록에 시멘트 몰탈에 섞어줘서 다양한 컬러풀한 것을 만들어 주거나,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그래서 벽돌 소재로서 좀 단단하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자갈처럼 사용하는 난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폐콘크리트 중에 상태가 좋은 놈들을 골라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넣으면 공기가 단축되고 빨리 굳는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도로 타선 현장에도 이게 자갈 대신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쓰일 때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유리석용 같은 넷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 에어컨 살균할 때 곰팡이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제를 넣어서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액상화 시켜서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액상화 시켜줘 갖고 건축용 건물 크랙 같은 데 메꾸는데 사용한다. 이것을 그다음에 그 스프레이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눈 올 때 이렇게 바퀴에다가 자동차 바퀴 때문에 스프레이 체인을 금색은서 다양색 염색을 해서 방수제로 사용하는 한,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풀하고 목공본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품화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배풀하고 또는 건축용 실리콘 그레이종 또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살균을 액상 제제를 넣어가지고 건축용 실리콘을 만들어서 곰팡이 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이제 그 도배풀하고 결합한 제품을 만드시거나 본드하고도 결합할 수 있다. 기타 다른 본드 특히 욕실용 그레이즈용은 제가 방수용으로 되게 잘 쓰는데요. 그걸 그렇게 액상화 시키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스프레이 넣을 때 그 자동차 바퀴 뿌리는 스프레이 체인을 액상을 좀 걸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바퀴에다 발라준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을 이렇게 장판 구조하고 결합한 장판 에폭시. 여기도 이제 에폭시 들어갈 때 투명 코팅을 좀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빛에 의해 에폭시 제품에다 그걸 투명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만 굴러서 하고 투명 코팅을 줘서 에폭시가 깨진 일이 없도록 하거나 에폭시 벽지도 있을 수 있다. 단열 벽지나 이런 그 어떤 벽지 같은 구조에도 홈을 파서 접합을 시킨다. 모든 접합 구조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저고 실용 기술은 여러분들이 산업 공장이 수십만 군데 되는데 홈 파서 플라스틱 플라스틱 창을 갖다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구조. 나노 구조로도 돼요. 유리창과 유리창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구조. 또는 플라스틱창과 유리창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을 접합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플라스틱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방탄 소재를 삼아주는 것.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접합 구조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플라스틱 유리창을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유리창이 들어가는 이런 기술구조.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아크릴 들어가고 아크릴 창문이 들어가고 플라스틱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투명 필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아크릴 같은 제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크릴 같은 계통에도 유리석용 코팅 넷사람 유리만 코 눌러서 제조하고 거기다 그 합성소면 나일론 비트갈 90%짜리 있어. 이걸 이렇게 투명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이 결합한 일부 프로테이지를 결합하면 현재 아크릴이 너무 잘 깨지는 이런 기술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아크릴에다가 투명한 약간 푹신푹신한 이런 투명 매트를 결합시켜서 아크릴이 잘 깨지는 부분을 보강한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접착식으로 들어가고요. 약간 딱딱한 소재,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비트갈 90% 이런 것들, 기타 다른 것들도 이렇게 아크릴에다가 딱 결합을 시켜가지고 얇게 들어가기만 하면 아크릴이 쉽게 깨지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괜찮다.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이것도 되게 산업상으로 들어. 아니면 그 플라스틱 투명 코팅을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투명 코팅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뿌리는 방식으로 증착식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균일하게만 된다면 기술적으로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접착 그 홈을 파서 접착하는 구조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할 때도 이렇게 접착 구조로 들어가고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의 타이어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나노 구조가 됐든 인공 피혁, 그다음에 인조 가죽, 자동차용 의자 이렇게 접합 모든 형태의 접합 구조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어떤 실리콘 웨이퍼 접합, 그다음 실리콘 웨이퍼도 그렇고. 어떤 유리 기판,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할 때도 이거 홈을 파가지고 나노 크기라도 괜찮다. 홈을 파서 접합파서 거기서 건물에도 1층, 2층, 3층에 있듯이 지하층에 지하를 이렇게 파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합하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넣어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거기다가도 역시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계 파라시타, 그 투명 어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 안에도 넣고요.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이런 웨이퍼나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 넣는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텅스텐의 밀도가 높은 거로 열이 거기에 축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속 다이오드 현상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밀도가 높은 곳으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열이나 냉기가 흘러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다이오드를 이쪽은 평판으로 만들고 이렇게 두텁게 만들거나 두텁게 만드는 게 링식으로 만드는 오돌토돌 금속을 추가하는 경우가 두텁게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금속 다이오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구리바다 그럼 모터 정류자가 이제 이렇게 철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서로 금속의 전기 전도가 틀려서 쇼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판을 이용해서 절연 구조는 왜 갖춰주냐면 절연 구조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열이 바깥으로 서로 전염되지 않게 해서 절연 구조를 갖춰주는데요. 절연 뭘로 됐든 간에 이것을 금속을 이렇게 수십 장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같이 해주면 그게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또는 물에다가 알루미늄 어떤 판을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다 전기를 흘려주면 거기에 전기가 흐릅니다. 물에다가 보통 감전사고 일어나거나 금속에 감전사고 일어나는데 전기가 축적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해서 물하고 금속을 만나게 해서 이걸 배터리 만든다는 이 단순한 발상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를 구리판도 된다. 그러면 구리 빠도 되냐? 알루미늄 빠도 됩니다. 모양과 물하고 금속만 들어가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전기가 전기선처럼 작고 큰 이렇게 구리를 따라서 전기가 서로 이렇게 거기 전기선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는 항상 조금 첨가하거나 소금 조금 나는 뭘 다른 걸 첨가하면 조금만 프로테인 첨가하면 나하고 틀려 이렇게 하시면 그건 양심불량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첨가했다 해도 물이란 액상과 이거는 이렇게 금속이 결합했을 때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술 구조를 피해가려고 머리 쓰신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렇게 구리다 그러면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구리다 그러면 넣어가지고 같은 금속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이나 불규칙 나노 구조로 나노 크기로도 돼요. 그래서 구리 액상을 덮어 이렇게 판으로 만들면 그 안에 전기선이 되어서 이 전기가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제품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기타 코팅제를 넣어서 안에서 피복 현상을 사실상 피복을 입혀주는 거죠.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하면 사실상 피복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기가 강할 때는 이게 손으로 만지면 감전사 하십니다. 그래서 감전사 220 흐르면 그렇지만 전기선 반도체 나노 구조의 이런 회로가 이런 됐든지 아니면 이런 반도체의 카패시터 또는 트랜지스터로 들어가는 금속 정도의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을 넣어서 절연 구조를 만들어 주는 데는 전기가 별로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피복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기가 피복 역할을 해서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코일로 만들어준다는, 이걸로 이제 반도체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주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진다. 그래서 보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또 타설을 할 때 거기다가 철망 구조를 넣어준다. 철근이나 철망 구조를 넣어주는데, 철근은 이제 원래 쓰잖아요. 그럼 건축물의 무게가 철근을 또 쓰려면 무게가 무거워지는 문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철사나 이런 데 철망 구조, 약간 철사보다 약간 더 두터운 철망이라도 괜찮다.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 이제 사람 유리망 코팅을 안 바꿔 넣어서 하고 코팅 구조를 줘요. 저는 거기다가 페인트 코팅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페인트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이제 사람 유리망을 넣어서 하고 여러 겹 코팅을 주면 그게 페인트 코팅이 되는데 부식이 잘 안 되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철사, 철근, 모든 금속 구조에 뭐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모든 금속에 넣어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이런 방법. 자동차 도장, 자동차 철판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서 저희 페인트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겹 유리석영 코팅, 몇 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 전투기 이런 금속, 건투기 만들 때 금속이 뭐가 됐든 철판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도 역시 거기 동일하게 해서 여러 겹 해서 압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 차도 선명하고 오래가고, 차 같은 경우에도 코팅을 줘가지고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죠. 바람이 주는 압력을 제대로 받지 않고 미끄러지게 하는 기술을 쓰는데, 그래서 자동차 연료를 굉장히 아끼게 하는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현대 기아차든 어디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토요타가 됐든 미국 GM이든 어디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볼보가 됐든 어디든 삼성 르노가 됐든, 삼성 르노 지금 생산하나? 기아 자동차. 그 다음에 홍물 파서 접합하는 이런 기술 구조는 산업상에 제가 많은 데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히터기 같은 데도 홈을 파가지고 열을 증폭하는, 화목난로 이런 금속에도 열을 증폭하거나, 어떤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도 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해서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가줍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홈을 파서 대중소로 특히 틀리게 파주면 더 융합열이나 일어나고 융합빛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십 점, 수백 점 해서 그걸로 태양열을 반사한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렇게 발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하거나 방송에서 이걸 했더니 이걸 또 따라서 하시는데, 기존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이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슬며시 방송에 이렇게 등장을 시켜갖고 사람들에게 체면하듯이 익숙하게 해서 자기 기술로 만드는 둔값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방송이라는 유력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기술을 이렇게 멋대로 무단으로 절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그다음에 태양열 조리기, 태양열 조리기에도 호목한 홈을 파가지고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빛이 어디 각도로 오든 태양빛이 반사 복사하는 구조, 그걸 통해서 물이나 공기를 데우거나 음식을 조리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가는지 증폭하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플라스틱 창, 유리창, 카메라 렌즈에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해서 군사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태양빛을 밑을 태워버리는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목한 홈을 파서 물을 끓이거나 이렇게 해서 쓰일 때 다양한 데 뭐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로등이다 그러면 가로등에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빛을 넓게 퍼지게 한데,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빛을 갖다가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데 깨지기 쉬우면 거기다가 얇은 금속 구조를 하나, 얇은 금속이 아니라 얇은 투명 매트나 투명 판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딱딱하거나 유연하거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목한 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빛을 증폭한다든지 이런 것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다이아몬드 코팅에 들어가서 빛을 옆으로 퍼지게 한다든지
뭐 카메라 렌즈다 그러면 카메라 렌즈 여기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면 여러 군데서 빛이 들어와서 증폭하는 구조라 홈을 그러니까 오목한 홈을 파갖고 여러 군데서 빛이 증폭하는 이런 기술 구조. 뭐 이렇게 CCD나 이렇게 시험에 CMOS 뭐 이런데 마이크로 렌즈에도 착용, 망원경, 현미경 모든 곳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그 다음에 자동차 유압 장치, 액상이 유압을 밀 때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압을 밀 때도 브레이크 유압뿐만 아니라 모든 유압 장치에서도 굉장히 강해진다. 이 기술을 유압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이런 단순한 이런 골프채에서도 홈을 파가지고 힘을 증폭하게 장탄합니다. 이런 데다 약간 밴딩 구조라도 여기 주면은 여기도 장탄나요.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로. 스키스틱이나 등산 스틱에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로 해서 이런 부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밴딩 구조라도 링식으로라도 들어가면 그걸 타고 이제 힘이 흐른다는 거죠. 삽자루 같은 데도 돼요. 삽자루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럼 여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이렇게 마드 구조로서 자동차 뭐 헬리콥터 회전축, 뭐 배 회전축 많잖아요. 변속기 회전축 이런데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넣어서 증폭하는 이런 기술에 쓰게 됩니다. 또는 스크류 이런 스크류 구조를 좀 넣어줘가지고 회전을 넣어서 오래 써도 이제 파손이 안 된다는 그런 걸로 자동차 회전축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럼 이게 회전이 굉장히 잘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변속기 같은데 뭐 낚싯줄 같은데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툼한 부분을 링식이든 어쩐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고무줄, 뭐 이렇게 빨랫줄, 금속줄, 어떤 뭐 어떻게 그 중공업에서 쓰는 조선소 같은데 금속줄 이런 데도 밴딩식으로라도 좀 낚싯줄 이런 데도 밴딩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튼튼하다. 낚싯대에도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낚싯대가 잘 부러지지 않고 잘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변속기다. 변속기 아래 위로 두 개 있죠. 그래서 밴딩식에 밴딩 딱 붙어서 돌아가는 밴딩식의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딱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톱니바퀴를 만들고 밑에도 동일하게 해서 파워를 세게 만듭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또는 여기다 밴딩식의 톱니바퀴에 있다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것을 만들어서 회전을 쥐어 짜듯이 해서 회전력을 더해 줄 수 있는데요. 헬리콥터 같은데 드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도 쓰거나 모든 이렇게 회전축에 넣어가지고 파워를 증폭하는 배 회전축 프로펠러 돌릴 때나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이 회전축 기술에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의 어떤 커넥팅 로드 이런데 크랭크 축에도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넣어서 힘을 증폭하는 기술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건축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사나 철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로세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남 뿌리 구조로처럼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강하게 이어주는 식으로 얇은 게 좀 무게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면 안 되니까 철사나 약간 그보다 약간 더 이렇게 철망 구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그것은 뭐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인 모양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건축용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부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나 페인트에다가 이것을 이 코팅제를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해서 손물을 이렇게 강하게 잡아당겨주는 콘크리트 타설을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뭐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다른 소재로 하면 괜찮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다른 소재를 하셔도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재가 뭐가 됐든 것은 뭐 소재가 뭐 3배로 하겠다. 3배는 말도 안 되지만 소재가 뭐가 됐든 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그대로 하시면 그럼 난 조금만 소재가 많으니까 다른 걸 할래. 그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불량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고무판에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란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줘요.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덮어요. 그러면 합성 고무를 천연고지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냅니다. 플라스틱에도 이 기법을 사용하거나 합성섬유 실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금속 제조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금속 제조할 때는 서로 다른 금속이 알갱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칼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금속 제조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넣어놓고 알갱이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금속 액상을 덮어가지고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대해 칼도 견고하고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안팎의 코팅 구조를 여러 개 겹쳐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사실상 피복을 입혀주는 건데요.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여러 겹 코팅을 줘서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을 철사, 철근, 알루미늄, 구리, 모든 자동차 도장할 때도 그렇고 전투기, 배 도장할 때도 이렇게 해서 부식이 안 되는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저도 그린 물감에다가 100% 유리석영 코팅돼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100% 색이 환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해도 이렇게 색이 변질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인쇄 잉크나 어떤 그림 물감, 그 다음에 페인트, 노루 페인트가 됐든 산마 페인트, KCC가 됐든 페인트 회사 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방송관에서도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떤 페인트 회사, 그 다음에 엔진 윤활제, 오일제, GS 칼텍스라든지 현대오일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이걸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엔진 윤활제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유리석영 코팅이 열을 잘 흡수를 해요. 열을 갖다 방지를 합니다. 엔진 윤활제, 방청제, 오일스텐 이런 기타 도금제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비닐이나 종이 접합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천 접합할 때도 이따가도 유리석영 코팅제사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합성섬유의 나일론과 합성섬유의 모든 실들 그다음에 이런 데도 스판덱스 있다가도 쓰고 아크릴 섬유에다도 쓰고 그다음에 아라미드 섬유에다가도 쓰고 카빈 그러니까 카빈이 아니라 탄소섬유를 제가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어떤 나일론 기반으로 하시면 더 튼튼하다 그래서 기타 다른 걸로 하셔도 아크릴이 아닌 다른 모든 거를 통해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저기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카본 소재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고 접합 구조를 가질 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그때도 이제 안에가 금속이 뼈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로 세로 이렇게 금속 분말에 들어가나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합성섬유 다른 소재가 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분말에 들어 이런 기술 구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체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고체는 기타 다른 재료도 괜찮아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플라스틱 소재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고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겉으로는 한 겹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겹의 이런 형태를 띠는 이런 고무판을 제조할 수 있다. 그래서 탄성을 높여준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고무판, 플라스틱판, 금속판에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내주거나 가루를 넣어주고 입자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액상을 덮어준다는 거죠. 고무, 플라스틱, 금속 제조, 모든 합성섬유 실제조도 동일합니다. 아라미드 섬유, 아까 고무판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금속 분말이 들어간. 플라스틱 안에 금속 뼈대나 금속 분말이 들어가. 알루미늄 판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스텐 금속이 이렇게 가로 세로 들어가거나 다른 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합성섬유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도 금속을 꽈가지고 반탄성이 좋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들어가거나 방탄소재를 삼을 때 모든 전투기 이건 범퍼 같은 데도 그래서 이렇게 고무가 됐든 플라스틱이든 금속이 됐든 가로 세로를 이렇게 겹쳐갖고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여러 겹에서 전투기 같은 어떤 장갑차 이런 데서 반탄력을 주는 기술.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속, 고무, 플라스틱, 기타 다른 소재도 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강하게 충격을 견뎌내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 이 기술이 다른 데 쓰이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골판지를 홈을 파가지고 골판지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여러 겹도 할 수 있고 홈의 모양은 알아서 하십시오.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플라스틱 골판지, 종이 골판지 이것도 다 된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단 플라스틱 골판지나 이렇게 어떤 가로 세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사이에는 그거거든 쿠션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발 밑창이나 신발 그 밑창 구조나 아니면 깔창 이런데도 들어가서 홈을 쿠션을 주는 기술 구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나 이런 벨트 같은데도 유리석영 같은 예서는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고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씁니다. 모든 산업용 벨트에도 이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나노 구조가 됐든 어디 뭐 거기다가 이제 약간 그 밑면을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 밑면은 윗면보다 더 두껍게 만들거나 약간 무게감 있게 만들어주면 착착착 감겨서 잘 돌아가는데요. 거기다가도 홈을 좀 파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도 찢어지지 않다는 보장 속에서 홈을 파서 오징어 빨판처럼 홈을 파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 같은 연료도에 비해서 되게 좋은데요. 타이밍 벨트를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볼 베어링이나 이렇게 어떤 롤러 베어링 만드실 때 지구가 달 주위를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비스듬히 돌잖아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은 똑같지만 안에를 무게 중심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럼 이렇게 회전이 잘 됩니다. 이 볼 베어링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할 때도 유리석영 코팅 제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합니다. 수도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모든 그 비닐 소재 이런 데도 금속, 철판 이런 데 타일 도기, 그다음에 인쇄 잉크와 페인트, 그다음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제, 그린 물감 이런 데도 다 넣어서 쓴다는 것을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종이에도 넣어서 쓰십니다. 이런 종이에도 넣어갖고 한다는 거죠. 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산업용 벨트도 그렇고 자전거 체인도 밑면은 윗면보다 현재보다 좀 약간 넓게 만들어 두텁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체인이 양쪽에 자전거 체인 오른쪽 왼쪽 체인이 있는 그런 자전거 만드시면 파워가 좋아집니다. 또는 자전거의 체인 안장 밑에 또는 약간 살짝 비껴놔서 되는데 바퀴를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두시면은 체중을 저 같은 100kg 정도 되는데 체중을 자전거 타면 찌부러져요. 그래서 타지를 못하는데 불편해서 이것을 체중을 받쳐주고 잘 넘어지지 않는 기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를 살짝 두 개로 이렇게 해주거나 넓게 해주면은 잘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동 킥보드 할 때도 이렇게 앞에 바퀴를 두 개로 만들어주거나 앞에를 좀 볼을 넓게 만들어 이렇게 손으로 할 때 좀 이렇게 좀 구부러져 갖고 만들면 좋은데요. 전동 킥보드를 발로써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떼면은 멈추는 이런 전동 킥보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장애인 휠체어도 장애인 휠체어나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그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차 같은 것도 발로 밟으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멈추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가방 만들 때 우리나라 지게 방식으로 척추 같은 것도 막 구부러지죠. 무거운 걸 하면. 그러면 지게 같은 거 금속 구조 아니면 플라스틱 구조 기타 다른 구조 아주 딱딱한 소재 아니면 약간 유연한 소재 이런 걸 들어가서 가방과 같이 결합해서 짊어지면은 이것이 그냥 짐을 자동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이걸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포탄 움직일 때도 쓸 수 있고 따로 가방과 따로 떨어져서 해서 접었다 폈다 가능하고 또 괜찮은 거는 바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핸드카처럼 사용하거나 전동을 좀 넣어가지고 전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가방과 결합한 구조가 되겠고요. 허리의 부담을 척추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딱딱하거나 유연한 소재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방과 아예 결합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따로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자동차에
눈미러인데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옆으로 완전히 꺾어서 옆면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옆면에 들어오는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이드 미러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 교통 표지판의 볼록 거울을 또는 오목 거울을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오목 거울까지도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꺾어서 하시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풍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선풍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선풍기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송풍을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선풍기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진공청소기도 이걸 가지고 선풍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팬이 달린 경우 안 달린 경우 두 가지로 해서 선풍기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진공풍선이 바람 빨아들여서 빠르게 내보면 이게 선풍기가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열선 코일에다가 금속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 가지고 뜨겁게 어떤 드라이기가 되겠습니다. 드라이기 같은데 이게 코일을 감아서 거기서 달궈 가지고 그것을 지나면 온풍기가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송풍기 자체에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송풍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진공청소기도 한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두 군데나 여러 군데로 내보면 훨씬 더 좋아요. 이 기술 이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 냉각이라든지 냉각이 필요한 곳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빠른 시간에 열을 갖다가 축적이 안 되고 컴퓨터 안에도 쌓일 거 아니에요. 방 안에도 쌓이고 그렇죠. 뭐가 됐든 발열이 생기면 빨리 외부로 이렇게 진공청소기가 빠르게 빨아내버리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완전 진공청소기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바람을 흡입을 해서 선풍기 팬을 이용해서 밖으로 환풍기처럼 내보내도 괜찮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 같은데도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를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2개, 3개 달아서 여러 군데서 진공청소기 2개째, 3개짜리 있어서 한꺼번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풍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2개, 3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송풍하시면 그때 청소할 때도 좋고 쓰일 때가 많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기 같은 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한꺼번에 물을 각각 물 빨아들이는 관은 있고요. 송수 같은 거 나거나 여러 대 동원하는 거 한 대 갖고 나 3개짜리 있으니까 푹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이거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그 다음에 전투기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어떤 블레이드 방식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 진공청소기의 송풍이나 진공청소기 빨아들여서 그것을 연소실에 보낼 수 있다. 그러면 터빈 구조가 필요 없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소기 같은데 이렇게 연소기가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로 1개만 킨다든지 2개만 킨다든지 3개만 4개, 5개, 6개 이렇게 틀리게 키는 경우 속도를 감속하고 증폭하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연료량을 틀리게 줘서 강중량을 해서 속도를 증폭하고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끝에 연소실에서 이렇게 내보낼 때 이렇게 내보낼 때 마지막으로 압축 공기를 그 연소실 내볼 때 다시 한번 줘가지고 압축 공기나 휘발유, 증기 아니면 수소사서 이게 살짝 산소만이라도 줘가지고 타서 증폭하는 공기를 줘가지고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팽창을 연소실에서 내보낼 때 다시 한번 팽창을 한다는 점에서 추력을 세게 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전투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연소기관에 있어서 이렇게 6개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전투기식으로 언오프식으로 1개만 쓴다든지 2개만 쓴 3개만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연소기관을 가동하거나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연소기관을 파워를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속기 없는 기술로 제가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단단한 기술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목난로 연료를 그래서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많고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이 아이디어도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휘발유 그다음에 그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아이디어를 따르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연소실에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느냐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연소실이 만약 6개라 그러면 한 개만 한 대 쓴데 2개만 쓰니 3개만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워를 조절하는 기술로 사용한다. 뭐 자동차 전기라고 전기 배터리다. 그럼 전기 배터리 연료 전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배터리 구조의 전기가 들어온다. 그럼 그것도 역시 한 개만 쓴데 2개만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한다. 또 전기양을 따라서 이런 것들도 15W, 30W, 60W 있잖아요. 이걸 통합을 시켜서 전부 다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기양을 강하게, 약하게 주냐에 따라 10W도 되고, 30W도 되고, 60W도 되고, 100W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LED 등이다. 그러면 LED 등 같은데 반도체 소자나 또는 그 어떤 발광 다이오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갖거나 10개만 킨다든지 20개만 핀, 40개만 핀들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색깔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전기도 이제 각각 강중량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전구라고, 근데 반도체 소자지만 전구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램프. 그것을 전기를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빛의 밝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거기 이제 반도체 소자지만 대중소로 넣어준다. 일반 램프 방식도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그리고 빛이 이제 강하게 융합한다는 거죠. 빛의 사이즈가 틀리면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발광 다이오드다. 그럼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다. 그럼 이렇게 그것을 색깔이 각각 틀리게 있다. 그럼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그래서 페인트 조색하듯이 이것을 조색을 한다는 거죠. 빛을 우리가 저도 미술할 때 빨간색은 약 흐리게 하고 다른 것을 강하게 하면 색깔이 틀려져요. 그래서 강중량으로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 발광 다이오드 아니더라도 다른 램프 방식으로도 색깔을 램프도 있을 수 있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고 램프가 40개 있는데 일반 뭐 전구가 됐든 앰프가 됐든 그래서 빛을 언오프식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빛을 갖다 강하게 해줘야 약해 해주냐에 따라 빛의 조색을 할 수 있다는 페인트 조색할 때 빛의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네온사인 같은 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술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서 언오프 구조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카페 창문 같은데 필름식으로 만들어서 언오프식으로 갖거나 거기다 색깔을 각각 넣어가지고 뭐 색깔을 뭐 넣는 건 다양하죠.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떤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밖에 입간판, 방수 구조가 된 바깥 윗간판이나 이렇게 위에 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 그것도 역시 빛을 전기를 강중량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판 만들 때 뭐 램프 방식이든 뭐가 됐든 화소수가 있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빛,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둬서 이렇게 그래서 빛의 명암을 따라서 빛의 명암을 만들고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어떤 광섬유 끝단에다가 이렇게 각각 화소수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디스플레이판으로 만들면 되게 환상적인 색깔의 TV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크기는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광섬유 끝단만 하고 반도체 회로식으로 구리 연결해 가지고 네온 사인도 만들거나 뒤에를 이제 풀어 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만약에 불량이 난다. 거의 뭐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필라멘트 구조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네온 사인으로 수백 개를 해서 색깔도 넣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빛의 강중량을 색깔은 이제 그 전기를 강중량을 줘서 색깔을 조색을 만들어 PNT 조색하듯이 빛의 색깔을 조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모양 전구, 동그란 네모 모양 전구, 직사각형 모양 전구, 뭐 나무 모양 전구, 뭐 동물 모양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다양한 게 필라멘트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발광 다이오드 식으로도
발광기로서 이렇게 작은 구조의 전구를 만들어서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쓰면 가스가 안 들어간 채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그 전구는 교체가 가능하다는 가정 안에서 네온 사인도 만들고 전구도 이렇게 캐릭터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의 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미니 전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색깔을 넣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전기양을 강중량을 통해서 빛의 조색에서 환상적인 다양한 전구가 나올 수 있다. 캐릭터 이런 기술을 발광 다이오드식으로 만들어서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처럼 해서 전구 네온 사인을 이렇게 광고판으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발광 다이오드도 이렇게 광섬유 끝단 가지고 발광 다이오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발광 다이오드 쓸 때도 빛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들어가서 빛의 조색,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빛은 약하게 하고 어떤 것은 강하게 하고 해서 수없는 많은 변화를 일으켜 수많은 색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발광 다이오드도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현재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 같은데 모터 같은데의 직전해선에 서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대중소인 피복 없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적어도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를 가진 채 2개, 3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주파수 방식 좀 약하나 이것도 강하다. 이것도 전기선으로 약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그래서 한전 같은 데는 전원 공급할 때 이 동축 케이블, 통신선으로도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선으로 쓰고 광선매선에서도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써주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선매선 안에도 동일한 선에 두께를 동일한 걸 2개를 연속해 놓으면 이거 빛이 증폭하는 구조. 광선매선 들었고 동축 케이블도 동일한 두께를 이렇게 2개를 하셔도 보통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갑니다. 유선 전화선에도 집에서 이렇게 유선 전화선 거기도 구리로 들어가잖아요. 통신선이 그 두께를 똑같은 걸 두께를 2개를 하시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유선 전화선에 있는 그거를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아주 얇은 유선 전화선을 구리선 하나 넣어주거나 두꺼운 유선 전화선을 하나 넣어서 두께가 틀린 것이 피복을 서로 갖춘 채 이렇게 한 줄로 갈 수 있다. 이건 통신선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에도 현재 유선 전화선은 2개잖아요. 신호가 왔다 갔다 서로 쌍방향으로 하는데 동축 케이블은 하나란 말이에요. 2개짜리도 있겠지만은 하나인데 그거를 아주 얇은 구조를 줘서 또 소비자가 집에서 이렇게 키보드하고 하는 보내는 선은 그 신호를 그렇게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얇은 선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선, 얇은 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런 그 동축 케이블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 선도 동일하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두께가 전기선이다 그러면 두께가 그 구리선이 하나짜리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렇게 해서 피복을 갖춘 채 서로 따로따로 해서 목적별로 가거나 통신선도 이렇게 피복을 서로 갖춘 채 신호가 섞이면 안 되니까 굵은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런 것들이 두께를 틀리게 해서 가시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의 직전에 서로 굵기가 틀린 다른 선과 차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으로 가지고도 두껍게 만지면 그 안에다가 금속을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펫이다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이렇게 다른 데보다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모터를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에 해당한다. 다른 데와 차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구간을 그렇게 하면 모터가 안정적인 전기를 가지고 파워 있게 돌려지는데요.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또는 구리선에다가 이런 형태의 이런 링식이 됐든 뭐 동그랗게 금속이 더해진 금속에 추가로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로 해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전류가 축적이 되어서 파워 있게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터에다가 발열은 대신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얇게만 들어가 주면 발열도 별로 없으면서 발열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얇게만 들어가면 발열도 없으면서 파워 있게 모터를 돌릴 수 있다.
8일이 있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모터에다 감아놓을 수도 있다.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도 들어갈 수 있다. 연구자석 분말 구조에서부터 재중소 들어가거나 유리석형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전지, 자동차 연료전지 양극축, 음축, 인급축에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그 분말 구조에서 흑연 음극재,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거기다 이제 전해질이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해질이 움직이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분리막은 전기를 넣고 안 넣고냐에 따라서 분리막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장기술이에요. 양극재 서로 금속이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와 화재 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든다. 반도체, PM 반도체도 다른 금속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들어가시면 크기를 틀리게 해서 재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모든 어떤 건전지 같은 데도 피복을 입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절연 테이프가 어디 갔나?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피복을 입혀주면 이게 방전 구조가 잘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방식, 다른 절연 테이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감싸주면 이것이 방전이 잘 안 된다. 이것은 1차 전지, 2차 전지, 납축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 전지, 전지에 상관한 모든 형태의 배터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데 콘센트에도 피복을 입혀주는 이유는 전기가 밖으로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기 같은 경우는 전동차에 있다. 그럼 그것이 또 이걸 뚫고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감전사 되는 건 많은데요. 가정용 110, 210 정도는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항상 조심해야죠. 이렇게 서로 간에 피복을 이렇게 해가지고 타일을 입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복이 서로 간에 열이 전염이 되지 않거나 전기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고 전염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전지 같은 데도 이런 피복을 입혀준다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납축전지,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절연 테이프만으로도 가능하다. 아니면 유리석형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거나 코팅을 주면은 좀 더 이것이 방전이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여러 겹 주셔야죠. 절연 테이프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가능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도 이런 데도 보면 오래 놔두면 이렇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런 실리콘 같은 거, 이런 절연 테이프를 가지고 건축용 실리콘을 보면 플라스틱이 오래 놔두면 굳어요. 그것을 이렇게 코팅, 유리석형 코팅 된 사람 유리막 눌러서 쓰거나 절연 테이프를 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전지 같은데 를 안에를 탄소봉을 여러 개 들어가면 오히려 전기 탄소봉은 전도체로 보통 사용되는데 상관없이 이게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로 그럼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도 돼요. 뭐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러면 거기에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흑연 음극재다.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수십 겹으로 들어가거나 해서 이것을 여러 개로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자동차 연료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은 거기에 전기가 축전이 된다는 거죠. 그때도 이제 흑연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흑연 입자 구조를 좀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분말 구조, 입자 구조는 약간 덩어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겹이 아니라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것을 연달아서 놓는다는. 발열 때문에 약간 거기에도 격벽 처리를 절연 테이프 아니더라도 격벽 처리를 해서 발열을 통제해서 서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각각 겉으로는 하나의 배터리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연료전체는 보이지만 안에는 10개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기다 이제 꼭지를 이런 형태의 꼭지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다 연결해서 꼭지가 여러 개 있는 10개라면 안에가 있는 10개라면 10개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납축전지나 자동차 연료전지에서도 음극이든 양극이든
꼭지를 여러 개 만들어 갖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게 해서 몇 개를 갖다 쓸지를 쓰시면 제 기준. 그 안에 이제 배터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탄소봉도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서 파워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탄소봉도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 없던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크기를 두께를 틀리게 해서 크기를 틀리게 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다가 가루수 입자구제보다 대중소 들어간다. 망간 이산화 망간이나 아연판 이런 안 것도 입자 구조에서보다 대중소 들어갈 수 있다.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좀 더 파워가 세진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약간 의심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를 꼭지를 여기 말고 여기다 크게 좀 하나 놔봐라. 그럼 이쪽으로도 전기가 나올 거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터운 쪽으로. 이게 제가 이제 전력 다이오드 주장하는 기술인데요. 한선은 전기선이 이제 똑같다. 110도, 210도 똑같아요. 전기선이 굵기가 얇다. 이건 굵기가 굵다.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이론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쪽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또는 여기다 두꺼운 놈을 배치하고 여기다 얇은 놈을 배치하면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흐른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꼭지를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놨다 합시다.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다 두 개 넣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고 한 선은 이게는 한쪽만 언오프 구조를 가졌으니까 두 개짜리가 있다. 한 개만 이렇게 연결한다. 이쪽은 두 개 연결. 두 개 연결하는 쪽으로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았을 때 구리가 또 두께가 똑같았을 때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은 이제 거꾸로 이것은 한 개만 연결하고 이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쪽으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기술을 쓰신 모터의 어떤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거나 PM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의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거나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꿀 때 이 기술을 사용한다. 모터 같은 데도 이렇게 전류 딱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이렇게 전기 사람 손으로만 밀어도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전선을 놔가지고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이쪽 걸어주면 이쪽 걸고 이쪽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두 선을 가지고 한쪽은 한 개만 걸어주고 한 선은 두 개만 걸어주면 언오프식으로 그쪽 바뀌거나 이쪽은 두 개 걸어주고 이쪽 한쪽만 걸어주면 이쪽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환풍기 같은 데도 정회전 역회전으로 해가지고 안쪽 공기를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환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또는 환풍기를 두 개 세트로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안쪽 공기를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어떤 그 공기 필터나 간단한 부직포 필터, 비독 필터 꼈다 가능하고 금속 필터, 플라스틱 필터로 해서 외부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미세먼지 일어났을 때 뚜껑을 여닫이식으로 만들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게 하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이게 기술은 단순하지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획기적이라고 생각. 환풍기 추워요. 네, 춥습니다. 그걸 왜 뚜껑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스레인지 후드에 어떤 모터를 여러 개를 달아서 두 개나 그래서 그것도 환풍기도 제가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력으로 돌리거나 가스레인지 후드도 강중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이렇게 빨리 빼는 구조를 영업집에 좋겠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또는 여기다 화재 났을 때 이렇게 가정용으로 해서 어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모터를 한 개나 또는 여러 개짜리 있어서 빨아들여 가지고 외부 공기를 이렇게 내뿜거나 외부 공기를 그냥 어떤 호스식으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안쪽으로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같은 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수함에 이렇게 보면 이런 거 1km, 2km 해가지고 이런 카메라를 로봇 플랫폼 이용해서 움직이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줄을 쭉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위아래 360도 카메라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에도 설치할 수 있고 360도 카메라 쓰시거나 스마트폰에도 앞뒤로 찍는 스마트폰을 찍으시면 제 기술이에요. 렌즈를 각도별로 여러 개를 배치해서 하나 움직이지 않고 여러 개를 동시에 찍거나 두 개나 몇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360도 카메라 또는 잠수함 같은 데는 위아래도 가능하다. 그래서 로봇 플랫폼 이용해서 움직이는 플랫폼에 쭉 올렸다가 이것을 유성통신도 가능해요. 유성 TV도 볼 수 있어요. 들키면 끊고 도망가면 되죠. 다른 것도 올리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이게 약간 공기 순환 장치를 달아서 위로 쭉 뽑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공기를 안쪽으로 빨아들이고 안쪽 공기를 바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식으로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갖고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쓰시면 그렇죠. 흡입력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이제 뭐 스노클은 아닌데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잠수함 같은데 잠수부가 이제 카메라 들고 갔다. 그럼 유선줄을 딱 올려서 실시간으로 바다석 장면을 선박위로 올리고 선박에서는 위성 인터넷 이용해서 전 세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바다석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럼 다른데 지하 공간 같은 데서도 이것이 육지에서도 가능하다. 사고 났을 때나 이게 뭐 500m, 100m 다르게 1km짜리 있을 수 있다는 유선줄이. 그래서 유선줄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 잠수부가 유선줄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거나 무선 송수신 장치를 근거리에서는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잠수부들이 통신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부들이 보면 이렇게 공기 머구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달고 이렇게 공기통 안 달고 여기다가 나는 머구리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쭉 뭐 100m짜리 200m짜리 쭉 올려가지고 뭐 50m짜리도 20m짜리도 있겠죠. 물의 깊이를 따라서 외부 공기를 안으로 순환해주고 바깥에 부표 방식이든 뭐든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더 좋게 비싼 거는 그러고 싼 거는 이제 부표 방식 이렇게 해서 공기를 순환을 시켜준다. 그렇게 전기 방식으로 순환을 시켜주시거나 뭐 다른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닷물 안 들어가게만 하면 되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그 잠수부들의 산소통을 밑으로 이렇게 큰 거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움직이는 플랫폼이어서 사람 손으로 들기 문조금 무거우면 쭉 올라가 지가 스스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서 잠수부들에게 딱 자기 잠수통 이렇게 잠수하는데 산소 떨어졌다 그러면 탁 거기서 연결만 하면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시 물 위로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드시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거기다 공기 탱크에다 일반 공기를 해가지고 딱 연결하면 일반 공기가 들어오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인공적인 산소가 어떤 공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